저는 6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그의 방에서 우연히 청첩장을 발견한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신부 이름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 이런 개색! 무조건 이 남자는 개새끼지. 이 남자는 개새끼는 맞아. 이 남자는 개새끼는 맞는데 속된 말로 한따까리 한번 해볼까? 아주 그냥 결혼식 한번 엎어볼까? 연맥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박살이야.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요? 연하우씨 왔는데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땀으로 온몸이 끈끈해지고 불쾌한 요즘 날씨. 이열치열 정신으로 산길을 걷기로 했다. 산길 초입엔 벌써부터 인자강들이 신체를 단련하고 있다. 그리고 고수들 사이에서 방정맞게 옆구리 운동을 하는 의문의 사나이. 과연 누굴까? 또 옆구리니까 옆구리 운동을 해야죠. 이거 한 번 할 때마다 좋아요 한 개씩 누르면 좋겠네요. 제 것도 아니지만 아니 오늘 상엽 씨가 오늘 왜 보자고 했어요? 상엽이가 불러주겠다고 그러다가 인제서야 근데 왜 하필 등산이에요? 인제서야 부르면서 왜 하필 등산이냐고 힘들게. 아니 나는 맨날 앉아있는 사람인데 직업이 찬성이는 운동하는 사람이고 뭐 다른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아니 내 직업으로 가야 되면 어디 이렇게 조용한 카페에 앉아가지고 차 한 잔 마시면서 뭔가 이 마음의 아픔과 이 세상의 혼란스러움에 대한 토론을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강민이 형. 아, 늦어 죄송합니다. 건방진 연예인. 야, 아, 형. 나 열심히 지금 하루 종일 너 기다리면서 옆구리 운동하고 있었어. 아, 형 죄송해요. 아,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 계속 같이 하고 있을까? 사제 운동. 이상 이상데? 이상 옆구리. 이상이요? 예. 아이고 반갑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계속 해. 이거 계속 아, 형. 힘들어. 아, 형 미안해요. 너무. 아니요. 우리 형 미안해요. 아, 그래도 밖에 나오는 거 형 되게 오랜만이지 않아요? 난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을 일이 없어. 나 군대 이후로 산에 오는 게 처음이야. 군의관 때 이후로. 그래도 야, 지금 이렇게 나오니까 공기도 좀 세고 좋긴 하다. 난 서울 도심 안에 이런 데가 있는지도 몰랐네. 나도 여기는 이번에 처음 검색해 보면서 알았어요. 오늘 너랑 어. 등산한다 그러니까 어. 와이프가 되게 서운해 하더라고. 왜? 와이프가 그렇게 등산하자 그러는데 내가 한 번도 안 해줬거든. 그래서 상엽이가 부르면은 힘든 것도 다 하냐면서. 어머. 그래서 내가 야 상엽이잖아 라고 얘기했지. 아, 우리 형수님. 아, 이렇게 이제 또 벌써 올 한 해도 반이 가고. 예? 7월이야 잠깐만. 이제. 요거 한번 하시죠. 야 이런 게 있네? 야 이거 우와 이거 우와 야 이건 되게 좋다. 어. 피디님, 석훈이가 그랬어요. 제작진을 챙기라고. 피디님, 허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피부에 해로울 수 있대. 여러분 가시죠. 우리가 한 7년 만에 이런 데로 와보는 것 같은데? 그래? 만난 지 7년 되지 않았어요, 우리? 그치 너랑 7년? 아니야 7년까지는 5년 됐다, 5년. 5년 정도야. 5년 정도 됐지. 데니가 우리를 또 맞아. 소개시켜줬지. 데니가 어느 날 나한테 갑자기 오더니만 형 이거 알아야 되는 형 이거 알아야 되는 형이 있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때 너한테 처음으로 전화 연결해 줬을걸 나한테? 아, 그래서 며칠 있다가 그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우리 집으로 갔던. 맞아. 아. 아 나 너희 집으로 갔던 거 기억 안 난다. 맞아. 음식과 아유, 또. 좋은 잔에 또 좋은 술을. 아유, 그 잔들 다 깨져가지고 어디 갔나 모르겠네. 아유. 아니 근데 다른 거 떠나가지고 너랑 나랑 맨날 만나면 맨날 술만 마시다가 술이 없는 오늘은 이게 또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맨정신의 이 건강한 환경에서 색다르다. 맞아. 근데 이런 표현 쓰잖아. 살림욕이라고. 그 욕이 나쁜 욕이 아니라 그 목욕할 때의 욕. 우리가 따뜻한 몸에 몸을 이이듯이 이 살림에 있는 스톤치드나 여러 가지 좋은 영양 속으로 몸을 누인다. 그래서 살림욕이라 그러잖아. 여기 오니까 그런 노래가 생각나네. 오르막길.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의 미래가 지금 좀 걱정되기 어머. 시작하는데. 어머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면 약간 그림이 보이는 게 이 화면 직후에 우리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막 산 타고 있고 산 타고 떨어져 있고 막. 내 손 잡으라고. 내 손 잡아. 근데 그 가사 되게 좋은 거 알지? 오르막길. 오르막길 너무 좋죠. 그게 명곡이잖아. 왜 좋냐 하면은 중간에 길을 잃어도 음. 어차피 꼭대기는 한 곳밖에 없으니까 결국엔 다시 만날 거다. 길을 잃어도 어차피 꼭대기는 한 개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헤매어도 올라가기만 하면 거기서 만난다는. 아유 여기가 괜히 경복궁을 이 근처에다 지었겠어. 산세의 에너지라 그러나? 골프를 치는 이유가 내 인생에서의 약간의 그 쌓아왔던 그 무언가가 계속 나로 하여금 와 여기만 봐도 그러니까 야 장난 아닌데? 저게 무슨 산이냐? 인왕산. 인왕산. 비 안 왔으면 저기 가려고 그랬어요. 저기를 간다고요? 비 안 왔으면. 그럼 진짜 오르막길인데? 그 말도 안 되지. 그럴 생각 없었잖아요. 저기 돌산인데요? 아니 근데 그게 있어. 우리 제작진들이 형도 모셨고 하니까 사람들의 고민을 얘기를 또 하면서 요즘 나의 가장 큰 고민들. 야 이참에 너가 내 고민 상담도 좀 해주면 안 되냐? 어때요 형은 요즘에? 얼마 전에 너무 좀 당황했던 게 신혼부부들을 위한 형 간다 그랬잖아요. 건강한 부부 생활 뭐 이런 거. 우리가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 이런 거 막 들어와 강연이. 그러면 이제 아내가 되게 막 싸늘한 표정으로 너나 좀 잘하지. 너가 지금 누구 앞에서 뭘 가르친다고? 근데 진짜 사이가 안 좋고 이렇게 불협화음이 좀 있고 하면 그런 농담 자체를 못 하지. 너 우리 집 알잖아. 계속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가족 관계는 전문가도 쉽지 않아. 아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우리 와이프가 맨날 그 얘기 하지 말라고 나보고. 뭐?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근데 원래 인간관계는 이렇게 아둥바둥 하면서 티격태격 하면서 그러면서 정이 좀 쌓여가는 거고. 그런 거 아니야? 뭐 너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럼요. 너희 부부싸움 하면 나한테 전화하잖아. 우리 부부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지. 그치. 연애 초반부터 내가. 연애 초반부터.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 내가 이 가족을 지킬 마음의 의지가 있느냐. 그럼 그게 결국엔 책임감이잖아. 이런 얘기를 사실 우리가 조명이 어두운 데서 얘기하지 술 않고 마시면서 이렇게 많이 했지. 낮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새롭다. 여기서 얘기하니까 방향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 그게 이곳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앞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밝은 분위기로. 우리가 그렇게 약간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는 꾸며진 방송이었구나. 맞아. 맞아. 나 이 얘기 우리 딸내미가 삼겹삼촌 너무 고생이 많대. 왜? 너무 이렇게 꾸며서 하는 게 보인대. 야, 나 하나만 물어보자. 찬성이 때 너 더 할 수 있었지 너? 저요? 응. 찬성이 때 너 더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진짜 힘들었어. 거기서 한 20-30% 더 올릴 수 있었잖아 너 텐션. 쉬 힘들었어. 쉬 지치더라고. 내가 볼 때 이것도 한 400까지는 올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200에 더 끝낸 것 같던데 너? 이 형 한번 보내자. 찬성이 형한테. 정말? 찬성이 형이래. 당황하잖아. 전해주세요. 나 그때 죽을 뻔했다고. 정말 힘들었어. 정말 힘들었어. 근데 여기 되게 잘 돼 있다 진짜. 네, 길이 편안하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도심 곳곳에 나름대로 시민들을 위한 뭐가 많은 거야. 그래, 우리나라 이런 거 잘 해놨다니까. 뭐 여긴 뭐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는 장소들이 되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 이야기 나누기도 좋고. 할아버지들 얘기하시는 거 새들이 듣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동물음악대? 브레멘의 동물음악대인가? 동물음악대. 야 그래도 뭐 나 불러놓고 뭐 안 해? 뭘 하려고 그래. 그냥 이렇게
옆구리 왔는데 뭔가 조회수 높이는데 내가 일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시작부터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업무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스스로 자책을 많이 하는 편이고 혼자 우울해져서 제 자신을 갉아먹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을까? 이거 다 내 탓인 것 같고 이게 착한 사람들 특징인데. 그치. 나도 좀 그런 편이긴 한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지적했느냐 혹은 지적하지도 않았는데 혼자 자책하느냐. 그러니까 즉 뭐냐 하면은 누군가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는 실수가 아니야. 몰라. 모르는 거다. 그럼 넘어가면 돼. 우리는 칭찬을 안 해주면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자책을 해. 스스로. 있어. 맞아. 우리도 그래. 곱씹는 실수는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높아. 지적받은 실수는 이건 내가 수정해야 되는 영역이야. 그래서 내가 그걸 개선한 거는 그건 발전이야. 그리고 혼자서 우울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다고 할 때 넌 우울할 때 없니? 아유, 사람이 우울할 때 왜 없겠어? 나도 있어. 나도 우울할 때가 있다고. 근데 우울한 거를 피할 순 없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최대한 우울한 걸 멋있게 즐기려고 그래. 조명을 정말 어둡게 해놓고 약간 그 음침한 클래식들 그런 걸 들으면서 좋은 술을 조금 마셔. 그러면서 뭔가 힘든 책을 읽어. 책들이 어려워 보이는 책들. 그런 거 보잖아? 좀 있으면 졸려. 그럼 자고 일어나잖아? 우울함이 없어져. 잠을 자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 그러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내가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피하지 못할 거라면 즐기라는 표현이 있잖아. 우울도 멋있게 즐기면 생각보다 되게 뿌듯해. 자괴감으로 가져가지 않고 플렉스로 뭔가를 즐겼구나. 내가 뭐 기분이 나쁘면 그땐 난 초콜릿을 먹지. 뭐 이런 것처럼. 정말 스트레스 많을 때 마라탕 같은 거 되게 매운 거 시켜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괴로워하면서 먹잖아. 그것도 일정 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울함을 푸는 별도의 방법인 거야. 그래,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사람은. 그게 약간의 자학이야. 그게 우리 인생의 허용적인 자학이야. 그나마 건강한 방식으로 푸는 거야. 괜찮은 방법이 뭐구나. 매몰되지 않는 게 중요해. 제일 중요한 건 매몰되지 않는 거야, 내가 거기에.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귀찮다.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많은 걸 하려고 하면 안 돼. 삶에서 균형점을 맞추려고 하니까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다 못해. 그냥 한 개만 하는 거야. 내 무기력을 극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야. 되게 좋다, 그건. 하나만. 이게 형책이랑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요? 할 일은 많지만 아직도 누워있는 당신에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비슷한 여기서 느낌일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우리가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다 짜고 이렇게 다 치는 ADHD 치료 중인 사실을 연인한테 감추는 게 나을까요? 솔직히 털어놓는 게 나을까요? 여기서 또 키는 이걸 부모님도 모르고 계신대요. 이게 그런 게 있지. 또 팔짱을 끼셨어. ADHD는 주변에서 모를 수가 없어. 그건 맞다. 그건 맞다. 그래서 굳이 안 숨기셔도 돼. 아빠, 엄마, 죄송한데 제가 사실은 ADHD였어요. 몰랐어, 너? 그치.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ADHD는 병의 영역이 발달 장애 안에 들어가지 정신 장애에 들어가지 않아. 어릴 적부터 있다가 점점 좋아지는데 아직까지 덜 좋아진 거야. 그게 성인 ADHD야. 나는 이분에게 먼저 부모님도 모르고 계셨다. 그러면 ADHD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걸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싶고, 부부가 된다는 의미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고난과 역경과 때로는 좌절과 질병과 이런 것들을 품어 안고 같이 살자는 의미잖아. 그렇지. 내가 이런 질병이 있어서 날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사람은 어차피 나랑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슨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똑같이 행동할 사람이야. 그러네. 그러니까 받아줄 이유가 없어. 이거는 애초부터 나랑 오래갈 사이가 아닌 거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의 문제라는 거야. 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다 그냥 뭐랄까
배려가 너무 넘치는 착한 사람들의 고민들인 게 아닌가. 맞아.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실제로 마음 아픔을 많이 겪고 경험하는 경우도 많아. 상처도 많이 경험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세상에선 내가 제일 중요해. 내중심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어. 이것도 가슴이 아파요. 저는 올해 29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6개월 정도 사귄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전 제 행동, 말투 하나하나 트집을 잡더니 이별을 통보했어요. 며칠을 매달리고 결국 다시 만나게 됐어요. 다시 만났어 또? 근데 문제. 며칠 전 그의 방에서 우연히 청첩장을 발견한 거예요. 이름을 보니까 신부 이름은 제가 아닌 다른 여자. 심지어 날짜는 다음 주. 저랑 다시 만나는 와중에 다른 여자와 결혼을 준비하고 이런 개색! 지금 배신감이 너무 커서 전 남친 결혼식장 가서 깽판을 치고 싶지만 친구들은 명예훼손으로 소송당하거나 미친 사람 취급받는다고 다 저를 말려요. 가만히 있자니 미치겠고 나서자니 후폭풍이 들어요. 이런 전 어떻게 해야 되죠? 분노 폭발 사연이야 이거. 이게 이런 사연 이런 거 있잖아. 이제 헤어 메이크업 하는 데 가서 오늘 저 이쁘게 해주세요. 왜요? 오늘 어디 가시게요? 전 남친 결혼식이요. 그때 모든 스태프과 선생님들은 집중하기 시작하지. 한 올 한 올 더 열심히 더 이쁘게 빵 그런 거 있잖아. 이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걸 좀 해결해 줘야 될 것 같아. 무조건 이 남자는 개새끼지. 이 남자는 개새끼는 맞아. 이 남자는 개새끼는 맞는데 속된 말로 한따까리 한번 해볼까. 아주 그냥 결혼식 한번 엎어볼까. 굳이 결혼식 날까지 기다릴 필요 있나? 그것도 맞네. 어차피 청첩장에는 연락처 다 적혀 있지 않나? 그것도 맞네. 상대방을 연맥일 수 있는 방법은 이미 많아. 이분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결혼할 여자한테 제대로 알고 결혼해라. 요거 한 방 날라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각살이야. 그래. 어떻게 보면은 그 결혼하시는 여성분도 사연 주신 분이 구조해 주시는 거야. 아 그러네. 그치, 이 남자가 계속 그 짓거리 하고 다니겠지. 그리고 터뜨렸는데도 두 분이 결혼을 하신다. 그럼 뭐 그분들 팔자지. 아 그치, 본인이 선택한 거니까. 결혼을 하기 전의 모습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의 모습이 바뀐다면 그거는 내 자신의 정체성의 일관성을 못 가져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여자친구가 있더라도 바람 펴도 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결혼했기 때문에 바람 피면 안 되는 건가? 아니거든. 똑같은 거거든. 그러네. 똑같은 거거든. 그리고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똑같이 살아. 그래, 그건 안 변하다. 근데 그러면 저 궁금한 게 궁금한 거. 사랑에 대한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좀 스스로 아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상처를 받기는 했지만 해결은 심플하다고 봐요. 이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차반의 끝이잖아요. 이 남성의 미련이 남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남을 일도 별로 없어요. 오히려 내가 왜 예전에 이런 찌질한 인간이랑 연애를 했을까 스스로 약간의 자책은 할 수는 있어도 상처를 입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약간 이걸로 인하여 남자를 못 믿겠다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들이 간혹 이제 생기지. 남성에 대한 두려움은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남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남성들은 그 가지고 있는 성향이나 캐릭터나 가치관이 다 달라요. 다만 내가 만났던 남성의 가치관이 별로였을 뿐. 그러면 오히려 다른 연애를 함으로써 기존의 상처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제 또래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오빠 하기를 달려왔어. 근데 약간 번아웃이 왔는데 쉬는 방법을 모르겠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실지. 그러니까 그 환경을 벗어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 번아웃이 왔다면 불확실성에 대한 걸 너무 두려워해서 번아웃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거 완벽하게 추구를 하려다 보니까 무리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이해가 간다. 근데 인생은 어차피 불확실성이 되게 큰 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아예 불확실성이 확 큰 조금은 그래도 안전한 여행지를 가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거를 도착하는 순간부터 느끼는 그런 곳. 그치.
그럼 나도 어느 순간부터 뭐 비행기가 제 시간에 안 뜨고 호텔에 갔는데 예약이 잘못돼 있고 이런 것들이 아 그래 이런 게 일상이지 삶이란 원래 이런 거야. 그래도 삶은 살아낼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일적인 영역에서 내가 지나친 무리를 안 해요. 그럼 더 번아웃에 덜 빠지는 거죠. 진심으로 상담한 덕분인지 평소 나누지 못했던 속마음도 꺼내보는 두 사람. 가장 내가 값지게 마시는 술은 형이랑 마시는 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 많은 얘기를 나누는데 기억할 수 없지만 마치고 나면 항상 마음이 되게 좋았어. 맞아요. 그래서 되게 형 되게 나한테 소중한 것 같아. 왜냐면 우리가 술을 많이 마시기 때문에 기억은 잘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편한.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둘 사이에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 보고 있으면 둘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둘이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다더라. 뭐 이럴 수 있겠다. 근데 오래되지 않았지만 상엽이랑 저랑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 역할을 꿋꿋하게 할 수 있도록 계속 서로 약간 등을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듯한 느낌? 되게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지 내가. 근데 내가 알기로 유튜브가 감동으로 가면 조회수가 안 나올 거야.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을 누르고 있는 마음의 돌을 조금이라도 들어줄 수 있길 바란다. 옆구리 이상옆에 옆구리 꾸리꾸리